안녕하세요. 삼성선물회사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3월 2주차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공포와 글로벌 정책 공조 시그널 사이에서 극심한 등락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 증시 등락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전일 대비 절대 등락폭 평균이 3.3%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지난주 초반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뉴스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의 긴급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G7은 글로벌 정책 공조를 시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직후 연준은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50bp 금리 인하, 소위 B컷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긴급 회의를 통해서 B컷을 단행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신속했던 연준의 대응은 증시 안정을 담보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지역 감염이 퍼져 있음을 시사하는 동향들이 보고되면서 팬데믹 공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지수는 선진 통화들, 유로화나 유럽권 통화들, 또 엔화의 뚜렷한 강세로 지속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화별 흐름이 명확하게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우선 안정세를 되찾고 6위안대로 다시 진입한 위안화의 영향으로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여타 글로벌 경기 그리고 시장 동향에 민감한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남아공, 인도 같은 신흥 통화들은 여전히 달러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글로벌 경기에 우호적인 약달러 환경을 조성해 주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통한 연준의 만장일치 B컷은 분명 금융시장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를 실질적 위험 요인으로 인정하면서 연준이 이로 인한 위험을 모두 방어할 순 없겠지만 통화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넘어선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첫 번째,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행동과는 사뭇 결이 달랐던 파월 의장의 소극적인 발언, 이 금리정책 이외에는 아직 다른 수단은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정말 코로나가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라면 연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월 의장의 다소 소극적이었던 발언은 이후에 적극적일 연준의 대응이 상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연준이 작년에 보험성 인하 당시와 유사하게 미국의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기준금리와의 역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이 보험성 인하 성공의 주요 조건이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대응에 머뭇거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만약에 현재 남아있는 4번의 인하 카드로 시장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 다시 양적 완화까지 필요로 하게 된다면 이번 인하 사이클은 보험성이 아닌 경기 침체형 사이클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경우를 상정한다면 증시와 금리의 동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비용 절감 그리고 시장 경색 완화를 통해서 경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거나 공급 차질을 개선시켜주지는 못하고요. 또 이번 사태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특별히 방어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연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의 금리 인하가 코로나 사태를 방어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보험성 인하의 성공 사례로 남을지, 아니면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는 경기 침체형 인하 사이클로 귀결될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시장 동향만을 보면 시장은 후자, 이 침체형 사이클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시장에서는 연준이 코로나로 인한 미국 경기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대응에 나섰던 배경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정책 공조의 신호탄 역할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G7 회의는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동일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각국이 가진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공유했다는 데 의의를 가집니다.
일단 시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비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미 정책 여력이 소진된 국가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국면이기 때문에 각국이 채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대응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제시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장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연준이 회의 직후에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1차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나올 G7 정책 공조를 암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여타 신흥국들에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가로 최근의 시장 변동성 급증은 그 자체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변수였을 겁니다. 이 금융시장과 경기 사이의 대표적인 고리는 회사채 시장인데요. 연준은 지난 수년 동안 향후 미국 경기 침체의 폭을 키울 수 있는 트리거로 비금융기업 부채를 꼽아왔었습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 미국의 기업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비중도 함께 높아져 왔습니다. 이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된 만큼 회사채 시장의 안정성 또한 계속해서 낮아져 왔던 건데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면서 우측 차트 보시듯이 이 회사채 스프레드 급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시 추가 급락을 연준이 방치했다면 언제든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추가로 높아졌을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 미국 회사채 신용등급 강등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계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스프레드 급등과 함께 신용등급 강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 신용 경색은 회사채 시장을 넘어서서 여타 시장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최근처럼 글로벌 정책 공조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공조 움직임이 최근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글로벌 경기 체력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민간 동력이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의 흐름은 앞으로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요. 또 잦은 변동성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방어에 적극적인 연준, 그리고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통화와 재정 공조 움직임,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패키지, 또 최근 감지되는 유로존의 재정 규율 태도 완화 등이 그래도 좀 경기나 시장의 방어 역할이 일정 부분 좀 해줄 것으로는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낸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낮은 경기 체력 사이에서 좀 안정된 시장 전망이 어려운 국면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도 이제 코로나 확산 경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 공조가 시차를 두고 재개가 되면서 방향성 전망이 어려운 국면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중에 오펙과 러시아 간의 감산 합의가 무산되면서 유가 시장 내에 치킨 게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유가 급락과 리스크 회피 심리에 한층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2일에는 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ECB의 대응이 나올 텐데요. 저희는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금리 정책보다는 실물 경제 대출에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TLTRO 정책, 그리고 자산 매입 정책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TLTRO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특히 큰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고, 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 매입 영역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은 미국 경선에서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증시의 추가 하락을 좀 방어해줬던 또 다른 소식 중 하나는 지난 3일 슈퍼 화요일에서 바이든이 다시 부상하면서 샌더스 당선 가능성을 낮춘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은 다른 후보들이 다 사퇴하면서 중도 진영의 바이든과 진보 진영의 샌더스 양강 구도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오는 10일과 17일 미니 슈퍼 화요일이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에 계속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건강에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